단추와 단추구멍을 생성하고 그 속성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단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단추 툴을 여기 3D 창 위에 보이는 단추 툴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커서에 이렇게 단추 형태가 딸려오고, 우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교차되는 부분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수평선과 수직선의 교차,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단추가 생성이 되죠. 자, 이제 생성된 단추를 복사를 한 후에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툴은 단추 툴 왼쪽에 있는 단추구멍 수정 툴을 선택해 줍니다. 그런 후에 단추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커서에 단추가 딸려 나오죠. 여러분들이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커서를 움직이면 이렇게 45도로 정확히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내려와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정확한 간격을 수치로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려진 게 74이기 때문에 74 넣어주고, 간격은 그 다음에 복사할 단추의 개수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하나, 둘, 세 개를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는 3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단추가 3개가 복사가 됐죠. 그런 후에 우리가 이 단추 전체를 선택해서 이제 복사를 할 텐데 단추 구멍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끼 패턴의 좌우가 서로 동시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대칭 패턴의 단추 구멍으로 복제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 그러면 이렇게 대칭 패턴의 단추 구멍으로 복제가 됐습니다. 이제 단추의 크기를 바꿔 보겠습니다. 우선 물체창에 있는 그 디폴트 버튼을 클릭하면 그 아래쪽에 속성창이 뜨는데, 그 단추의 너비가 지금 20으로 돼 있는데 뭐 원하는 사이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5로 한번 바꿔볼까요? 15하고 엔터 하면 단추 사이즈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뭐 25로 할 수도 있고, 25로 바꿔보면 단추가 커지고, 다시 20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추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체창의 단추를 복사를 해서 여기 복사 버튼이 있죠. 복사 버튼으로 복사를 한 후에 단추 사이즈를, 단추 너비를 다르게 설정해 놓고 15 되는 단추를 만들어 보죠. 그런 후에 이것을 적용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추를 전부 선택을 해서 Shift 키로 누적 선택을 한 후에, 자, 사이즈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 만든 그 단추 오른쪽에 보면 선택한 패턴의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단추 사이즈가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먼저 것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 버튼 오른쪽에 선택한 패턴의 적용이라는 게 파랗게 들어왔을 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20mm, 15m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 옷에 한 가지 의복 아이템에 뭐 15mm 짜리도 있어야 되고 20mm 짜리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단추를 복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느 게 15고 어느 게 20일지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이 버튼의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나중에 복사한 것은 15mm 이렇게 이름에 표시를 해 놓으면 여러분이 찾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킷 같은 경우에는 뭐 앞판에 그 단추와 소매에 있는 단추의 사이즈가 다르겠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 버튼 사이즈를 해 놓고 그것을 버튼을 선택한 후에 적용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만 바꾸려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패턴의 적용을 눌러주면 요거 하나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다시 20mm로 바꿔주는 방법. 자, 이 버튼 만들어 놓은 거에 뭐 여러분이 속성을 단추 색상을 아주 뭐 정해 놓을 수도 있겠죠. 20mm의 경우는 색상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 원단과 같은 색상의 단추를 만들겠다 하면 원단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단추의 색상이 원단과 똑같이 변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추구멍 속성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물체창 바로 아래 보면 단추구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선택하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 중에 위쪽 거를 클릭했을 때는 단추구멍이 선택이 안 되고 아래쪽 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단추구멍이 노랗게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추 구멍의 이름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단추 사이즈를 넣어서 바꾸면 되겠죠. 지금 이 선택된 게 단추가 20mm 짜리고 선택 안 됐던 것이 선택 안 되는 부분이 15mm 짜리였습니다. 15mm. 단추구멍의 이름을 바꿨으면 이 아래쪽 속성창에서 단추구멍의 너비도 같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5mm 짜리는 여기 너비를 3mm 정도 여유를 둬서 18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20mm 짜리 버튼호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 너비는 이 아래쪽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너비가 23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그대로 두면 되겠죠. 자, 이제는 그 단추구멍의 회전 각도라든지 잠김의 위치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단추 구멍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파란색 점이 보이죠. 이게 잠금의 위치인데 이 부분에 보이는 거 파란색, 이 잠금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단추구멍 수정 툴로 단추구멍을 선택합니다. 4개를 한꺼번에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쉬프트로 누적 선택을 해도 되고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속성창을 보면 자, 여기에 회전 각도, 잠금의 위치 이런 거를
뭐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는데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 3D 창을 조금 바뀌는 상태를 보기 위해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회전 각도는 지금 0도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90도로 했을 경우에는 단축구멍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쓰게 되고요. 180도로 했을 경우에는 이 버튼 홀의 위치, QQ 단축구멍의 이 동그란 부분의 위치가 아까랑 반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80도 상태가 맞겠죠. 그러니까 회전 각도는 180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김의 위치를 이렇게 바로 옮겨도 되고 위에 숫자를 사용해도 되는데, 자,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지금 2D 창에서 보면 잠김의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잠김의 위치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그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0mm 정도 되는 곳에 잠김의 위치를 해 놓겠습니다. 단축 구멍의 위치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축 그 잠김의 위치를 여기 오른쪽 끝에서 3mm 되는 위치에 해놨기 때문에 이 잠금의 위치랑 센터 프론트 라인을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래야지 단추를 잠궜을 때 좌우의 센터 프론트 라인이 맞게 되겠죠. 단축구멍을 클릭한 채로 Shift 키를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잠김의 위치랑 센터 프론트 라인이 맞도록 이동을 합니다. 이제는 단추 잠그기를 하겠습니다. 단추 잠그기 툴은 단추 툴 오른쪽에 있습니다. 단추 잠그기 툴을 선택합니다. 단추를 클릭하고 단추 구멍을 클릭해 줍니다. 단추 클릭. 자, 화살표가 딸려 나오죠. 단추 클릭하고 단추 구멍. 자, 이렇게 단추 잠그기가 다 됐으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잠깐 하겠습니다. 단추가 잘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단축구멍의 색상을 원단하고 같은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구멍 수정 툴을 선택한 후에 단축구멍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단축구멍 툴로 가서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단축구멍을 선택해 줍니다. 그런 후에 이 속성창 아래쪽에 색상을 클릭해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원단의 색과 똑같은 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을 클릭한 후에 확인을 클릭해 주면 이 단축구멍의 색상이 원단과 똑같은 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추와 단축구멍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두었던 15mm 짜리 단추와 단축구멍의 속성을 바꿔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15mm 단축구멍을 클릭하고 그 아래쪽에 속성창을 보면 여기 종류라고 있죠. 그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종류의 그 단추구멍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바꿔보도록 하죠. 좀 진한 색으로 바꿔서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색을 선택해서 확인. 단추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에서 15mm 단추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속성 창에서 단추의 종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추 종류의 옆에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른 형태의 단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아까 선택했던 색상으로 바꿔봅니다. 자, 이렇게 15mm 짜리 단추의 속성을 바꿨는데 그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죠. 단추를 전체를 선택해서 자, 여기 15mm 단추 오른쪽에 보면 선택한 패턴의 적용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그 3D 창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단추의 크기와 형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추 구멍을 선택하고 15mm 만들어 놓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15mm 오른쪽에 선택한 패턴의 적용.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회전 각도도 수직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겠죠. 여기 오른쪽에 속성창 아래쪽에 보면 회전 각도가 있는데 9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수직으로 생겼고 이쪽 3D 창에서도 수직 방향으로 생겼는데 조금 문제가 있네요. 버튼홀을 수직 방향으로 바꾸고 놨더니 위치가 맞지가 않죠. 버튼홀의 위치가 센터 프론트 라인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그 버튼홀을 전체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센터 프론트 라인에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한 후에 보면 이 잠김의 위치가 또 이 수평선하고 잘 맞지가 않죠. 그것도 이동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잠김의 위치를 50으로 해주면 되겠죠. 정확히. (3D) 창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5mm 단추의 회전 각도도 바꿨고 잠김의 위치도 수평선과 정확히 맞게 50으로 바꿔서 수정을 해봤습니다.